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점 부담 계속되고 있지만 미중 협상 서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제 이제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물론 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은 하루를 지나고 봤을 때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유화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됐던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어제 좀 시간을 두고 무역 합의문을 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합의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액션 플랜을 미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네. 이제 실질적인 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도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의 카드사가 중국의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을 때 이를 또 30일 내에 결정을 하라고 이 권고를 또 했고, 지금까지도 뭐 이런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상호 평가 그리고 분쟁 해결 부문에서도 합의 불이행 판단 시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비례적 시정 조치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좀 이행을 좀 미진하게 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좀 조치가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은 보복도 불가하다라는 또 조항도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구매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 이 구매를 늘리는 부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IT 기업들이 또 중국 시장에서 더욱더 좀 판매도 늘리고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어제 그렇게 찬찬히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남아있지만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시간차를 두고 또 한번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좀 시간차를 두고 영향이 반영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일단 나왔던 합의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분석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확연하게 반영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 가지 살펴볼 텐데,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또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됐네요. 특히 이제 새해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그다지 나쁠 것 없는 그런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 네. 역시도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4천 건으로 나왔는데 10,000건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컨센서스 21만 6천 건도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5주 연속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 감소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1년간의 추세인데요. 물론 좀 부침이 있는 그런 모양새죠. 실제로 5주 연속 감소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25만 2천 건으로 2017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5주간 4만 8천 건이 감소를 하면서 지난해 4월 저점, 즉 19만 3천 건 부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 측면이 고용시장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또 발표가 된 12월의 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해서 0.3% 증가로 나왔죠. 그러면서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고, 19년도 전체 수치 같은 경우에는 3.6% 증가로 나오면서 18년도에 5%에 비해서는 좀 증가세가 둔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세에 대한 좀 효과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고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부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자동차 외에 대체로 좀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바로 전날에 타겟이라는 소매업체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자신들의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불안감을 상쇄시키는 12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29,000선을 돌파한 채 지금 이틀 동안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도 3,300을 넘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 S&P 500 평균
목표치가 3,250이었었거든요. 이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좀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평균이 될까요? 지금 CNBC에서 16개 정도 IB들의 이 목표 주가를 집계를 해봤을 때 평균 목표 주가가 한 3,3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값이 3,38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연말이잖아요. 네. 거의 다 온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3,300에 이미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최고가로 3,50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3,00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게 좀 있다. IB들의 목표 주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또 이제 돌이켜 본다면은 2018년도에 IB들이 제시했던 2019년도 목표 주가를 보면은 네. 한참 보수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돌이켜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이 해석하기 나름이 되겠고 앞으로를 좀 바라보기 나름이 되겠고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이 불 케이스라고 또 IB들이 제시를 하잖아요. 네네. 최대한으로 어떤 호재가 반영이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떤 3,600에서 또 BTIG 같은 경우에는 4,000까지도 근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B들의 목표 주가는 이 EPS 전망치는 거의 다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멀티플 그러니까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높게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목표 주가가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감을 또 증폭시키는 그런 이 소식들 예를 들어서 이익 전망치가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네네. 소식들이 나온다면은 목표 주가는 또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참고 자료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트렌드를 우리가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연초에도 계속 잘 가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난해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연초에도 좋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주어에서 다양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주가 2020년도에도 잘 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서버라든지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반등에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산업용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부문이 개선이 됐고 5G가 본격 상용화될 것이다. 이제껏 많이 좀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은 네. 이런 좀 다양한 모멘텀 덕분에 반도체주가 아직도 잘 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토픽으로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엔비디아, 퀄컴, 웨스턴 디지털 등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급한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들은 그 미주오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기업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꼭 맞는 것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비관론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꼬꾸라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좀 네. 이 전체적인 추세를 그냥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16일 목요일에 당장 코엔이라는 IB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뛰어난 이 동사의 비용 관리 능력 등을 이유로 이익률 개선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이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5일 수요일에 카나코드라는 또 IB에서도 퀄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1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5G 전환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또 퀄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특허를 통한 라이센스 수익이 막대한데 이런 라이선스 사업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G뱅크 같은 경우에도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는 등 최근까지 또 이런 반도체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주들은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오른 기업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2020년에도 그런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어떤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현실화될 시점이다. 이런 쪽으로 IB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난해 이제 좀 반도체주가 좋았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에 6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 500 지수 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전체 시장 대비한 어떤 반도체 지수의 비중 아니면은 그 성적도 지난 2001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1년부터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이제 S&P 500 지수의 비율을 좀 따져보는 게 되겠는데요. 2001년도 즈음에 한 0.55 정도,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1이라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5 정도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쭉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거의 한 0.6 정도,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한 60% 정도까지 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한 1,900포인트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 IT 업종의 좀 강세, 그리고 나스닥을 좀 필두로 한 전체 시장의 좀 강세를 또 이끄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반도체주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트렌드를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 트렌드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지금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의 그 목표 주가 평균치는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있었어요. 팁랭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심볼을 치시면은요, 매 월별로 이 목표 주가의 평균치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그냥 뭐 너무 민감하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2달러 떨어졌네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이거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보이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좀 확인하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구나, 혹은 하향 조정되고 있구나, 이런 큰 줄기를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 발표 결과가 굉장히 좋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도 역시 실적, 무역, 경제 지표 모두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건데,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은행 중에 거의 막바지로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수치가 괜찮았죠. EPS가 1.2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이었던 1.02달러를 좀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27%나 늘어나면서 한 108억 달러 정도, 컨센은 역시 비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듯이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비트,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한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컸죠. 그리고 이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세이즈와 트레이딩 매출이 무려 28%나 늘었고, IB 부문이 11%, 자산관리, 그러니까 WM 부문이 11%가 매출이 늘어나는 등 전 부문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대의 연 매출과 순이익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 은행들을 봤을 때는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이런 이 경향도 나타났었는데, 네. 여기에 비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급증을 하는 이런 또 타은행 대비해서 우월한 성장률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잘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7%, 6% 급등은 흔히 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실적 좋으면 뭐 많이 올라봐야 한 2% 정도 오르는데 7%까지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데는 좀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좀 따져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도 노미네이트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명대사 중에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계획이 있구나. 근데 네. 그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모건 스탠리가 이 기대치를 좀 부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당초에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는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의 콜 이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했는데, 2021년까지 WM 사업부의 세전이익률을 28에서 30%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30% 이상까지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19년도에는 27.2%였고요. 여기에 매출 대비 비금리 비용의 이 비율을 70에서 72%로 나누고 장기는 70% 이하로 낮추겠다는 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에 75%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더욱더 좀 관리를 잘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19년도에 13.4%였던 유형 자기자본당 이익률도 13에서 15%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당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이 순이익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 비용의 목표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곧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도 단순히 실적이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시성
필요성을 좀 밝혀준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뭘 원하고 있는지 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저희가 모건 스탠리까지 봤고요. 미국 시장 마감 전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6일 목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우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의 장중 움직임을 보더라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늘렸고요. 자, 결국은 268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 가까이 올랐죠. 29,298.3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략 후강의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1% 넘게 오르면서 9,357.1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이 결국은 3,300선을 돌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0.8% 올라서 3,316.95에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평가는 호재만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금융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데이터의 시대죠. 근데 데이터를 왜 스포츠에 많이 사용을 하느냐?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전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근데 금융도 마찬가지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초점을 맞췄던 무역 협상과 관련을 해서도 물론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어떤 1단계 무역 합의가 그래도 나왔다라는 점. 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직전 분기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을 줄여주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 장 막판까지 오늘 잘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은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 시장에서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기업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네, 오늘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잘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도 거의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 금융주의 또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상승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락했던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제약주가 오늘 한 3%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주력 약품에 대한 매출 성장세 둔화라든지 아니면 향후 신약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타는 거에도 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닌가요?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있군요. 네, 여기 보면은 소재 업종에 이 알코아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네. 저희가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한 3, 네. 4년 전인가요? 네. 그때는 이제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어닝 시즌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만큼 좀 중요했던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알루미늄 업체죠. 근데 최근에는 좀 중요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도도 좀 낮아진 그런 상태인데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네요. 비중도 저희가 이 화면상에서 크기는 이제 그 시가총액의 네, 비중을 네. 말하는데 비중도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찾기가 힘들 어렵습니다.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시장이었고요.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